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나노코박스 기술과 그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살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노코박스에 사용된 기술은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적정 기술이란 고도의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들을 위한 맞춤 기술이라고 합니다. GDP 10배인 한국도 못 만드는데 베트남에게 mRNA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베트남의 여건에 맞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한 기술이 적정 기술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부를 때 우리는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란 한마디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도 사용하기에 적정한 기술이란 뜻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베트남이 어떻게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의문을 품었는데 바로 이런 적정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적정 기술은 착한 기술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적정 기술은 해당 국가의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여 만든 기술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던 인프라는 유정란을 사용하여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이었고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인프라는 mRNA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백신을 개발하려면 유정란 공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기술을 제공한 게 아이칸 의대 연구진이었고요. 비영리단체 패스팀이 의뢰했었던 것이죠. 핵심 개념은 개발도상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장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이칸 의대 연구진의 연구 성과가 없었다면 오늘날 베트남 나노젠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적정 기술들은 베트남, 타이, 브라질에 기술 이전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필요했던 개발도상국들이죠.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바백스와 나노코박스를 비교하면요, 우선 둘 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세포의 종류가 다릅니다. 노바백스는 곤충 세포를 활용해 백신을 대량 생산합니다. 중국에서 비단을 만들던 누에의 성충인 나방세포를 사용하죠. 반면에 나노코박스는 조류세포를 활용해 백신을 대량 생산합니다. 꼬꼬댁 닭의 유정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정란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 베트남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공장이 유정란을 사용하는 생산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세포가 다르니 사용하는 바이러스도 종류가 다릅니다. 나방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닭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따로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베큘러 바이러스를 사용하고 나노젠은 뉴캐슬병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삽입한 뒤 세포를 감염시켜서 항원을 대량 생산하죠. 그렇게 대량 생산된 항원이 백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몸통 전체를 대량 생산하지 않죠.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만 선별하여 대량 생산합니다. 돌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생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부위들 중에 타겟할 단백질은 많을 텐데 왜 돌기 단백질일까요? 그건 바로 돌기 단백질이 우리 몸의 세포를 침투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기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다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을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의 자원을 자기 것 마냥 사용해서 문제인 건데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백신은 바로 이 돌기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백신을 만들려면 바로 이 돌기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있어야 하겠죠. 여태 우리가 살펴본 건 대량 생산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번 시간에 소개되었던 헥사프로입니다. 그리고 맥렐란 교수가 설계했죠. 헥사프로는 바로 코로나 백신의 핵심 성분입니다. 백신의 핵심 성분은 항원을 말합니다. 백신은 항원이죠. 돌기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렐란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백신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활짝 공개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연구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이죠. 맥렐란 교수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비영리 단체 패스팀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적정 기술이 합쳐지니까 드디어 베트남에서도 믿기지 않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친 맥렐란 교수와 패스팀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개발 성공 직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베트남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는 게 전혀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트남이 혼자 원천 기술로 만들었다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실현시킨 기업 중 하나가 나노젠이죠. 그리고 도움을 받은 만큼 나노젠도 만약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고마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나노젠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힘든 국가나 기업들도 도움을 받으라는 뜻이겠죠.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전파력이 있습니다. 나노젠은 선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베트남 내에서 혹은 이웃 국가에서 투자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노코박스를 개발하는 것이 알려지고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보급하려는 의도로 엿볼 수 있습니다. 뇌피셜이지만 이웃 국가 이거 AHLB 아닌가요? 너무 나갔나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에 사용된 기술은 헥사프로 유전자와 뉴캐슬병 바이러스입니다. 뉴캐슬병 바이러스는 닭을 주로 감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정란 달걀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느냐, 스파이크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헥사프로 유전자를 바로 뉴캐슬병 바이러스에 먼저 집어넣습니다. 이게 유전자 조작이죠. 그리고 이 뉴캐슬병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갖다 주면 감염시키면서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이 대량 생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항원을 병에 담으면 그게 바로 코로나 백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노코박스에 사용된 기술과 그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헥사프로와 유정란 대량 생산 방법이었고요. 헥사프로를 공개한 맥렐란 교수와 유정란 대량 생산 방법을 전파한 패스팀의 선한 영향력이 나노젠에게 이어졌고요. 나노젠도 모든 정보 공개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는 등 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타이, 브라질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